반갑습니다. CEO 랭킹 뉴스의 김수종 기자입니다. 오늘은 건설회사와 관련된 작년도의 세 가지 화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우건설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작년 아마 상반기 그리고 여름쯤에 LH를 중심으로 해서 철근 누락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가 한국 건설업계 화두였습니다. LH가 시공했던 많은 아파트들, 특히 시행사 중에서 GS건설하고 대우건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반기에는 LH 관련해서 GS건설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신규 수주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웠으며 또한 10개월 영업정지 판정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LH의 우리 LPR라고 하죠. 철근의 60%까지 누락해서 정말 누덜누덜한 콘크리트 주차장, 아파트를 지은 것이 사실화되어서 한국의 모든 시민들이 경험했고 건설업계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혹은 여름까지 GS건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LH는 다양한 자구책들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GS건설이 어려움 속에서 좀 잠잠해지는가 하더니 다시 연말쯤 되니까 이번에는 불광동의 대우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콘크리트가 다 빠진 아파트가 발견되어서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불똥이 다시 GS에서 대우건설로 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냉정하게 좀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은 시행사가 있고 그것을 짓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LH가 바로 시행사였으며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사였습니다. 시행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관리 감독까지, 감리까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시행사가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시공사 역시 잘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80에서 90%는 시행사에 있고 나머지 20%는 시공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LH 사태는 본질적으로 LH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여파로 잘못 시공한 GS와 대우건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주방장이 음식을 잘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음식 배달하는 웨이터가 욕먹는 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LH의 자구한 발표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LH 출신들의 LPR들이 아직도 현장에 남아있고 그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관리 감독자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작년에 건설업계의 또 다른 하두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산재 1등 기업은 DLENC, 그 다음에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었습니다. DLENC는 이미 작년 연말에 회장을 비롯하여 DLENC의 임직원 모두가 나와서 사과를 했고 그 사과에 대한 기본적인 배상과 신문에 사죄 방송까지 전부 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 특히 대우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 롯데건설들은 아직도 100%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라인이 있는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제빵 공장 같은 경우에 상시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자들이라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하고 사고 문제는 관리만 잘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아주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보면 한 개의 건설 현장에 100명이 일한다라고 해도 정말 일하는 곳은 40곳, 50곳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그들을 전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비숙련공들이 넘쳐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60%, 70%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통제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아마 건설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원청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원청의 하청, 또 하청의 재하청까지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원청이 책임지라고 한다면 현장의 모든 것들을 원청이 관리소장과 감독관이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되고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언어적인 문제에서도 4개국어, 5개국어를 할 줄 아는 관리감독관이나 현장 소장이 있지 않은 이상 중국인, 몽골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인종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전부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밸브에서 일하는 것처럼 동일한 노동을 반복하고 하고 있는 것이
건설 현장이 아닙니다. 건설 현장은 매일 다른 노동을 하게 되고 비숙련공이 여타의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중대재해법은 50억 이상 작은 공사나 인원수가 작을 때는 중대재해법을 당장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대형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는 법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대재해법 처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만큼 강력하게 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회사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개인적으로는 대우건설이 참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LH의 철근 누락의 여파를 GS의 건설에 의해서 대우건설이 받고 있고 또한 중대재해법에 있어서도 대우건설은 피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대우건설은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수주를 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중대형 건설사에 있어서는 중대재해법이라든가 혹은 인력관리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약간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철근 누락의 기본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LH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경고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행사의 책임을 전부 떠안은 시공사,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불쌍함을 헤쳐나가는 길은 물론 법을 엄밀하게 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걸 가지고서 법만을 강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PI 문제들은 역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건설회사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2, 3년 유예기간을 두어서 건설사 스스로도 풀어나갈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힘과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또한 제조업과 다른 현장의 문제 또는 하청 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중대재해법의 피해가 정말 대형 건설사들에게 사업을 못할 정도의 어려움으로 다가서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강제는 조금은 위해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CEO 랭킹 뉴스의 김수정 기자였습니다.